오늘 아침에 예, 그 뉴스가 나왔어요. 삼척항에 지난번에 북한 간첩선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간첩선이 들어올 때 전부 다들 모르고 경계망이 대북 경계망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거짓 브리핑하고 거짓말하고 청와대도 석연치 않고 하여간 뭐든지 수상쩍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엄청났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그러한 국민들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삼척항에 그 간첩선이 들어올 때 그 경계를 서야 하는 그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물론 아침 6시 50분에 그 삼척항에 들어오는 간첩선이 들어올 때 경계를 쓰던 아침조, 새벽조에 해당되는 병사는 아니었어요. 그 간첩선이 들어온 날 오후에 경계를 해야 되는 그 병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선이 들어오는 아침에 경계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은 없는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삼척항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 원효대교에서 어저께 밤 9시 50분에 투신해서 자살했다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살기가 힘들다면 이 삼척항에 여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투신하기에는 여기가 더 좋죠. 아니면은 삼척항 그 경계 초소에 있을 때 총이 있었기 때문에 총알도 있고 총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총으로 자살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경계 근무하던 데에서 자살하지 않고 서울까지 와서 그것도 밤 9시 50분 늦은 밤에 자살을 한다. 상당히 뭔가 의심스러운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가, 그 간첩선이 배된 데가 여기고, 그 삼척항 지역에 바다에 빠져서 투신 자살하기에는 이렇게 산등성이도 높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데서 바다에 빠지면은 죽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서울에 와서 자살을 했을까? 그런데 그 23사단 소초 근무병이 군 생활 힘들다라는 메모를 발견했는데 이 메모가 핸드폰 메모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그 삼척항에 간첩선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군 생활 힘들다. 군 생활 전부 다 힘들죠. 군대 가면은 모든 군인들이 다 힘들어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가서 편하다 이런 군인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직을 받아도 군대 생활은 힘듭니다. 행정병을 해도 힘들고 보초를 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1살 먹은 아주 꽃다운 청춘인데 그 병사가 어저께 밤 9시 50분이에요. 왜 하필이면 원효대교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밤 9시 50분이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기분이 좋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술을 더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죠. 아직 술 먹고 집에 가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시간에 사망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시 50분이면 껌껌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듣는 지금 9시도 주변이 어두컴컴하죠, 한국이. 그럼 밤 9시 50분이면은 원효대교도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럼 원효대교에서 투신을 했어. 깜깜한 밤에.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 어떻게 금방 이거를 그 원효대교에서 건져내죠? 이것도 수상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투신을 했는데 투신을 했는지, 예? 투신 당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투신을 해서 사망했다. 깜깜한 밤에 누가 알아? 투신을 했는지, 누가 집어 던졌는지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바다에 투신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나요? 이거 쉽게 발견 못 합니다. 한 2년 전인가 그 성재기라고 하는 무슨 남성연대 그 대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대낮에, 대낮에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강 밑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그 성재기 그 시신을 금방 찾지 못했어요. 그것도 대낮인데 못 찾았습니다. 한참 걸렸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사는 어떻게 깜깜한 밤에 투신을 했는데 깜깜한 밤에 발견이 돼서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나요? 이게 웃기지 않나요, 이게? 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누군가가 발견할까? 야, 굉장히 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요. 자, 이 병사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간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그 아침 6시 50분에 입항할 때 오후에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계 근무 실패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병사는 아니에요. 이 병사는 아무런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병사가 뭔가를 알고 있어서 이 병사도 굉장히 후달리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연효대교 투신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투신이.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겠죠. 깜깜한 밤에 어떻게 발견을 하겠어요? 있어도 바람에 날려갔겠죠. 그런데 그 병사의 소지품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자, 이 병사가 투신을 했으면 휴대전화가 물속에 빠졌겠죠, 같이. 그럼 휴대전화가 물속에 빠졌는데 휴대전화 메모장이 작동이 됩니까, 이게? 물에 빠진 병사를 손쉽게 빨리 구해낸 것도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그 물에 빠진 병사의 휴대전화를 켜고 그 안으로 물에 젖은 휴대전화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메모장을 금방 발견해서 군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뭐가 그 전에 노회찬이가 투신 자살할 때 투신 자살했다라고 우겼을 때도 보면은 뭐가 비슷했냐면 이거에 비슷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의심할 점이 이거예요. 왜 삼척 바닷가가 아닌 원효대교 서울까지 와서 자살을 했나?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예? 한참 좋을 밤이란 말이야. 9시 50분이면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한참 좋은데 대낮에 가서 자살도 아니고. 두 번째, 핸드폰에서 메모장을 발견했다. 이거하고 예전에 노회찬도 핸드폰에
유서를 썼는데 예, 그걸 발견당했죠. 경찰로부터. 근데 노회찬의 핸드폰도 이게 노회찬이가 직접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병사의 핸드폰에 메모장이 발견됐다는데 이것도 이 병사가 힘들다라고 썼는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이 거기다가 넣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넣었는지. 그리고 이 병사의 핸드폰에 메모장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메모장이 입력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병사가 어저께 9시 50분에 투신을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의 핸드폰의 메모장에 군대 생활이 힘들다라는 그 내용이 밤 9시 50분 이후에 작성됐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죽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모장이 몇 시 몇 분에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리고 이 남의 핸드폰을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접근 가능하죠? 핸드폰이 그 락이 걸렸을 텐데 잠금 장치가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쉽게 다 풀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군 생활이 힘들면은 진짜 삼척항, 군 부대 삼척항 인근에서 투신 자살하는 것이 굉장히 적당한데 서울까지 와서 저녁에 친구들이랑 밥도 먹었을 거고 술도 먹었을 거고 기분이 좋은데 자살을 한다? 이거 군바리가 밥 먹고 술 먹고 기분이 좋으면 좋았지 자살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기분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군발이 21살 먹은 꽃다운 청춘에게. 만약에 이 병사의 부검도 하지 않고 화장을 즉시로 해버린다면 이것은 타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병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간첩선에 대해서 그만 캐묻자. 지금 국방부 국정조사하자고 국회의원들이 난리죠. 그러니까 지금쯤 병사 하나가 투신 사망한 걸로 해서 이거를 기화로 해서 국방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떠한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병사의 사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